바이든이 중국한테 뭐 아들이 조 바이든 뭐 해가지고 뭐 입 싹 닦으면 그만이지. 미국 대통령이 자, 여기 봅시다. 중국산 배터리 줄이자 한국 기업 딕스는, 여러분 이게 타이틀은 이렇게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행정명령.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저거를 미국의 무슨 정책이라고 해요, 여러분? 디커플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그러니까 가치 사슬체계, 글로벌 가치 사슬체계라고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은요, 여러분 서로 그게 없었죠. 소련이 석유를 하면 그렇게 이렇게 되지만 그 중간에서 미국이 소련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소비 경제, 월마트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월마트가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부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제일 주식 부자 월마트 아닙니까? 확 그랬었잖아요. 그 월마트가 여러분 중국산 싼 물건 아니었으면 소비 경제가, 미국의 소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인플레이션 없는 대량 소비. 이게 말이 되나? 인플레이션 없는 대량 소비가 어떻게, 대량 소비라면 물자가 부족해지고 이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중국이 정말 싸게 공급해. 그래서 차이메리카라는 말이 있었죠. 미국은 소비 경제로 내수를 키우고, 중국은 수출 경제를 키우고, 미국은 내수 경제를 키우고, 중국은 달러를 벌어간 다음에 중국 외환 보유고를 수조 달러까지 들리면서 그 일본 다시 미국에 환류시켜주면서 채권을 가져가주는, 그래서 공존관계. 그러면서 중국이 똥꼬, 중국이 민유야. 미국 똥꼬를 진짜 미친듯이 빤 거죠. 뭐 얻어내려고? WTO 가입 얻어내려고. 그리고 미국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컸다 이거지. 그러더니 이제 나 다 큰 거 같은데 하고 엉기기 시작한 지도자가 시진핑인 거죠. 구구민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특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얽혔는데, 미국이 그걸 끊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디커플링, 커플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CVID 이런 식으로 핵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미국에서 요렇게 용어를 정리했어요.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한다라는 걸 대중한테 선전하는 데에서 요렇게 정리했다고요.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행정명령에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자동차 있죠? 여기서 보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의료품, 히토류 등 핵심 부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품 공급망에서는 중국 제품, 기업 생산품을 배제하고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등 동맹국 제품을 쓰는 방안이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게 생겼다고. 여러분 요새 자동차 사다 보면 자동차가 막 별의별 제어가 막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제어가 전부 다 별의별 제어가 전부 다 전자 반도체로 되잖아요. 지금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 300개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 자동차 업계가 2021년 이대로 가면 70조 정도의 손실을, 생산 라인이 멈춰서 70조, 김은경님 감사합니다. 7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반도체 종류에 여러 개, 센서 반도체도 모두 있고 뭐고도 있잖아요. 반도체 회사들한테 명령을 내서 긴급명령, 긴급명령은 아니고 행정명령, 긴급명령이기도 한데 긴급이란 말은 뺀고 아무튼 행정명령을 내려서 자동차 업계에 필요한 반도체 먼저 공급하고, 딴 데는 좀 기다려라. 이쪽 반도체 공급 안 해주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니네들 손실도 나긴 하는데 니네 손실은 좀 작고 자동차 손실은 너무 크니까 자동차 라인에 필요한 반도체 먼저 공급해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냥 수요 공급,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서 여기 먼저 공급해라고 시장에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스펙타클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야 중국산 배터리는 쓰지 말고,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반도체는 쓰지 말고, 이게 보면 이제 그 전자장비를 컴퓨터나 이쪽 장비를 중국의 수출 품목이 1, 2위를 하고, 중국의 수출 품목이 전화기 뭐 이런 거로 전자장비 이런 게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의 전자제품을 작살낸다는 건 중국의 수출 기업을 작살낸다는 얘기고, 중국이 딸라고 하는 주요 루트를 작살낸다는 얘기고, 중국을 아예 마스터가 가게 하는 거거든. 행정명령 초안에 따른 미국은 전략 부품에 대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LG화학은 오하이오주에,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서 각각 배터리 생산을 시설을 두고 있다. 삼성 SDI의 경우에 현재 헝가리 공장에서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쿠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중국 이렇게 한다. 여러분 반도체랑 똑같은가? 그때 반도체는 일본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는 걸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끊어버렸다고요. 이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미일 반도체 협정, 미일 반도체 무역 갈등에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의 반도체, 이게 여러분 삼성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 미국이 일본이 너무 산업이 커지면 몰아주기라면 안 될 것 같아. 일본은 조진 측면이 크다고. 우리가 그 덕을 봤어.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조지면 누가 가장 큰 덕을 보겠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얘네들 너무 몰아주면은 아닐 것 같은데, 갸우뚱하면 한국을 쪼개잖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TSMC로 이렇게 막 가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그러면 배터리 부분도 이거 한국이 이러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저쪽 거기 뭐죠? 폭스바겐 보세요 여러분. 폭스바겐도 배터리 산업 진출 선언을 하거든. SK와 JV 설립 유려, 조인트 벤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미동맹,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이쁜 동맹이라든지 우리한테 몰아주지. 아니면 이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산업 관련돼가지고 제일 큰 게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은 액체잖아요. 액체여가지고 여러분 사고 나면 액체가 흐르면 불 팍, 전기 자동차 파이어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안정성이나 그 용량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전도체가 고체인 배터리, 이거로 넘어가야 완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이 시장이 요동칠 여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가 답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조져주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친중해? 우리가 왜 친중을 하지? 우리가 왜 미국을 싫어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중국은 어차피 우리한테 내수시장 열어주지 않아. 상품 시장 열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부품만 사고 우리 중간재만 하지 최종 상품 열어서 사주지 않아요. 화장품 잠깐 사주다가 중간에 다 유통마진하고 쟤네들이 다 털어먹잖아. 면세점에서 털어가잖아. 참 갑갑한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그러면 중국 히토류 그러는데, 미국이 21일, 12 이렇게 나가면서 히토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미국이 그러겠어요? 지금 미국이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이요 거의 독점이었죠. 미국 생산량 늘리는 거하고. 미국이요, 야 중국 엉기지마 히토류? 그게 니네만 있니 이 새끼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역으로요, 미국이 공급 라인을 다 확보한 자원 중에서 중국이 확보 못한 자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히토류 환경오염 때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 그쵸? 그러니까 히토류는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흙먼지, 중금속 흙먼지가 그냥 흙먼지면 다행인데, 이게 공장 그림 나오나?
여기서 공장 이거 생산지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히토류 생산단지가요 여러분 이런 식이거든. 히토류 광산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어서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중금속이 그냥 공중에 날아다녀요. 땅속에서 중금 이렇게 그 땅속에 있는 중금속을 이렇게 팍팍 긁어서 공기 중에 그 중금속이 날아다니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근데 중국은 에이 됐어 뭐 집진 그런 거 필요 없어, 농민공 죽는 거 뭐 신경 안 쓴다, 퍽퍽 긁는 거고. 딴 나라들 중국이 저렇게 하니까 저거 사다 쓰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미국하고 호주, 남아공 이런 데서 히토류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오염. 그리고 저기서 여러분 사람 사는 데서 이거 할 짓이, 여기 밑에 사람 사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벅벅 긁어대봐 저기서 못 살거든. 그런데 사람 안 사는 저런 장소가 호주, 뭐 미국 확보하고 박박박박 긁어서 쟤네들도 히토류를 생산을 쭉쭉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